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도 연세대 그 미래 캠퍼스, 즉 원주 캠퍼스죠. 여기 그 물리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뭐 의예과를 준비하시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좀 뭐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근데 각 문제당 또 이제 서브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씩, 그래서 총 그 네 문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캠퍼스랑 거의 이제 문제 개수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어떤 그 출제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다가 그 사소한 걸로 이제 실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은 이게 조금 이제 혼동돼서 그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그 제시문을 한번 보시면은, 제시문 가는 이제 뉴턴의 이법칙, F는 m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힘, R자 힘을 F라고 하면은 이 질량과 그 가속도의 곱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뉴턴의 이법칙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번 제시문은 어떤 물체에 그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이게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실의 장력이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답은 항은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관한 거고, 어떤 R자 힘이 0이라면은 어떤 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항상 그 운동량의 합은 그 일정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항은 이제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운동량도 당연히 보존되지만 여기에 에너지 보존, 즉 운동 에너지 또한 이제 보존이 된다. 일반적인 그 빛 탄성 충돌이나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면 이제 에너지 보존까지는 성립이 안 되죠. 운동량 보존은 항상 이제 성립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사실 뉴턴의 그 제3법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델타 F 곱하기 델타 T가 이제 운동량 변화, 즉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니까 그 충격량이 동일하게 주고받는 거죠. 그게 바로 뉴턴의 그 3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관이 된다.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각 그 운동을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평은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은 이제 등가속도, 가속도가 G인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만 사실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특별한 내용은 없다, 뭐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림 1과 같이, 그림 1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수평면에 이제 물체 A, B, C가 세 물체가 있고, 각각이 어떤 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질량을 M, 2M, 3M이라고 했을 때, 그 AB는 수평면에 있고 C는 지금 경사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질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제 끌려서 이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어, 그리고 이제 C가 경사면의 시작 부분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길은 이제 S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본 문제를 보시면은 세 물체 A, B, C에 각각의 뉴턴 이 법칙을 적용해서 그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줄 D와 E,
D는 이제 AB 사이에 작용하는 그 줄이고 E는 BC 사이에 작용하는 줄인데 거기에 작용한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뉴턴의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운동 방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물체의 어떤 그 원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출발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동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이 세 물체는 이제 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움직이는 거리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인 변이 x는 각각의 어떤 초기 시작점에서 다 동일하게 될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이 가속도 자체도 이 세 물체가 이제 다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사실 요 물체 이 각각의 어떤 그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그 운동 방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우선 그 C 입장에서 보면은 C 물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힘, 즉 이게 mg라고 하면 mg 사인 세타가 이 빗금에서 내려가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3mg이기 때문에 3mg 사인 세타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실의 장력을 여기서 이제 TE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T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E를 구하면은 이 줄에서 작용하는 TE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즉 mg 사인 세타 빼기 TE가 여기서의 어떤 그 R자 힘이 될 테니까 그게 이제 뉴턴의 힘 법칙 F는 ma에서 여기 a에 해당하는 그 값을 준다. 여기 m은 이제 3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두 번째 B 경우에서도 여기선 작용한 힘이 오른쪽으로 T가 작용하고 왼쪽으로 지금 TD가 작용할 테니까 장력 TD가 작용하니까 TE-TD로 쓸 수가 있고 이게 EMA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질 거고요. 마지막 그 D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TD가 작용하니까 TD가 MA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은 그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T1을 구하면 이제 3MA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3mg 사인 세타가 6MA가 돼서 A가 2분의 1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그 편의상 그 장력을 항상 그 양수로 플러스를 가정을 하고 단지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이 작용 그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고 이 가속도는 이제 그 모든 물체 A, B, C 사이의 어떤 공통적인 가속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장력 TD를 구하려면은 역시 첫 번째 이 식이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M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 T는 마찬가지로 질량이 TE는 여기 이제 그 3MA가 됐으니까 요 2분의 3mg 사인 세타 요 식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 비교적 간단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그 도르래는 지금 현재 문제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일반 물리학 정도 수준이라면 이 도르래의 뭐 질량을 사실 물을 질량이 m이고 뭐 반지름이 r인 도르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그 회전관성 i라는 것도 이제 구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 나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 C가 경사면 중점 2분의 S에 왔을 때 줄이 끊어졌다. 물체 C가 이 원점의 위치에서 경사면의 그 중간 2분의 S인 점에서 이 줄이 끊어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줄 E가 끊어진 경우 물체 C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줄 D가 끊어진 경우에 몇 배인지 논하라. 즉 여기서 2분의 S에서 이 줄이 끊어져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빨리 낙하를 하겠죠. 그때 이 줄 E가 끊어질 경우, 그 다음에 줄 D가 끊어질 경우 각각에 비해서 이 낙하 속도, 즉 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 낙하 속도가 몇 배가 되느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부터 2분의 s까지는 이게 지금 줄이 요 식이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식. 즉 1번식이 2분의 s가 2분의 s까지는 1번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2분의 s를 지난 시점부터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힘이 이 실이 끊어지기 때문에 만약 줄 E가 끊어질 경우하고 줄 D가 끊어질 경우 각각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줄 E가 끊어질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이제 2분의 S 지나고 나서는 이쪽으로는 지금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T가 0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즉 F는 여기 작용하면 3mg 사인 세타가 돼서, 즉 3ma가 3mg 사인 세타, 요 식에서 이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를 제가 A 프라임이라고 썼습니다. 즉 줄이 끊어지고 나서의 가속도를 A 프라임이라고 쓰고, 요건 줄이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초기 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알면은 이 가속도와 이동 거리 관계가 주어지죠. 그게 바로 이 등가속도의 유명한 공식인데, 요 식을 쓰면 될 겁니다. 요 식을 쓰면은 이 최종 속도, 요점에서의 파이널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줄 E가 끊어질 때 이 C 물체가 이제 바닥에 닿을 때 그 속도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 여기 0부터 이제 이동 거리가 2분의 S 지점까지는 이제 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속도가 이제 위의 가속도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 G 사인 세타, 요 식을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속도가 이제 0이 될 거고, 여기서 그 2분의 S 지점에서 속도 V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V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AS인데, 요 식에서 이제 S는 2분의 X인데 X가 이제 2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S를 집어넣고, V0는 이제 초속도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은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절반의 위치에서의 어떤 그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얘가 이제 절반 2분의 S 지점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속도를 의미하고, 여기서부터는 그 실이 지금 끊어진 상태니까 가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A 프라임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최종 속도 VF를 구하려면은 이 지점에서 최종 속도를 이제 우리가 VF라고 하면은, 이 최종 속도를 구하려면은 역시 등가속도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VF 제곱 빼기 V 제곱, 요 V는 요 가운데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겠죠. 2 곱하기 A 프라임 곱하기 2분의 S. A 프라임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속도를 집어넣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VF를 구하면은, 즉 이 V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요 식을 집어넣고, 그다음 A 프라임 대신에 이제 요 G 사이 센터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은 VF의 제곱이 2분의 3 G 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줄 E가 끊어질 때 최종 그 속도는 우리가 루트 2분의 3 G 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 구하는 과정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출발 지점부터 그 2분의 S 지점까지는 위에 구한, 즉 이 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경우에 가속도를 사용해서 등가속도 공식에 집어넣고, 줄이 끊어지고 나서는 아예 새로운 가속도, 즉 이쪽 힘이 없으니까 새로운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서 그 A 프라임 값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D가 끊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줄 D가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줄 D는 아까 여기 있던 게 D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TE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은
이 3M에 작용하는 힘은 3mg 사인 세타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쪽으로 장력 T가 작용할 겁니다. 이게 3M, 여기서 다시 새로운 가속도 A'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고 나서 이 TE에 작용한 힘은 D가 없어졌기 때문에 2M 곱하기 A'로 바뀌게 됩니다. T가 지금 0인 경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우리가 3mg 사인 세타가 5m A'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A'이 5분의 3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 이제 줄이 끊어지고 나서 2분 S점부터 이제 내려가는 요 가속도 A'을 우리가 방금 구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의 속도도 알고 최종 속도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최종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등가속도 공식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VF 제곱 빼기 V 제곱이 2A 프라임 S인데,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2분의 S가 되고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VF 제곱을 구하면은 이 V는 요 가운데서의 속도죠.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줄 E가 끊어질 때 그 경우에서 한 값이 이런 식이 얻어졌습니다. 즉 V가 루트 V 제곱이 2분의 1 G 사인 세타 S라는 거 이미 구했었죠. 그 식을 같이 다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즉 10분의 11 G 사인 세타 S가 돼서, 즉 최종 줄 D가 끊어졌을 때 그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10분의 11 G 사인 세타 S가 돼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그 VFD, 즉 줄 D가 끊어질 때 속도 대비 그 줄 E가 끊어질 때 어떤 최종 속도의 B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구한 VFD 값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방금 우리가 구한 VFD를 집어넣고 또 이전에 구한 VFE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루트 11분의 15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과정이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등가속도 이제 직선 운동의 이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 가속도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줄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는 줄이 끊어지고 나서의 가속도와 구분해서 이 식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그 A와 이 A'의 의미를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역학 1번 문제만 주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류의 어떤 그 실의 장력이나 뭐 도로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적용하는 건 이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단 이체 문제,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여기 작용한 힘을 우리 항상 하나의 물체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M1 입장에서 이걸 분석하면은 여기 작용한 힘은 이제 M1 곱하기 이제 A가 되죠. 요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가속도가 바로 요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될 텐데, 요 알짜 힘은 여기서 이제 T2 실의 장력이 이제 오른쪽, 보통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고 반대쪽 방향을 이제 마이너스로 잡으면은 지금 T2 마이너스 F1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2에서 잡으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작용한 힘은 이제 F2가 오른쪽으로 작용되고 이제 T2가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이걸 항상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을 잡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도로래 문제 같은 경우에도 M2 입장에서 보면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또 이쪽 이동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잡으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M2G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 때문에 M2G만큼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즉 M2 곱하기 A 한 값이 이쪽으로는 M2G가 작용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어떤 실의 장력 T만큼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T가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고,
이 t가 역시 이 m1을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t는 역시 m1에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즉 m1 입장에선 a가 역시 t 이런 형태의 그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이런 각각의 어떤 물체에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그 식을 세우면은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이제 네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또 나머지 이제 역학 그 충돌 문제, 1차원 충돌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문제라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연관된 이론을 소개해 드리는 게 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이제 푸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안이나 혹은 그 알고 싶은 그런 뭐 대학의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 동영상 강좌를 준비하는데 최대한 그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